안녕하세요. 묽은 발전소 구독자 여러분. 먼저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명칭이 묽은 발전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발전소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지 에너지로 바꾸는 설비를 갖춘 곳이잖아요. 에너지원과 발전 방법에 따라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태양광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지역발전, 조력발전소 등 에너지를 만들고 생성해내는 곳입니다. 저도 묽은 발전소를 통해서 구독자님들께서 에너지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묽은 발전소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홍보해주세요. 오늘은 7월의 양산의 첫 번째 새 소식의 2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마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힘과 에너지는 묽은 발전소에서 충전해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의 모래조각 도심 속 바캉스 소식입니다. 국내 모래조각 개척자로 유명하신 김길만 작가님의 움직이는 모래조각 전시 프로젝트의 여름 작품이 양산역 환승센터와 묽은 워터파크, 양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설치돼 오가는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훌라춤을 추는 여인, 기념사진을 찍는 가족,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여름 여인 등 3개의 작품입니다. 시민들에게 바닷가가 아니면 쉽게 볼 수 없다 모래 작품을 생활 주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여름 휴가를 가기 힘든 시민들에게 도심의 모래 조각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름을 주제로 한 작품은 8월 말까지 전시되며 9월에는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가을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호응에 관한 소식입니다. 양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6월부터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지 강화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이란 치매 조기 검진 결과 인지 저하 또는 경도 인지 장애로 최종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치매로 이완율이 매우 높으신 분을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프로그램 일정이 연기되는 바람에 감염 수칙을 준수하면서 찾아가는 인지 강화 교실을 도입했습니다. 대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과 함께 작업 치료, 인지 자극 활동, 치매 예방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치매로 진행되시면 안 되니까 집에서 교육받는 방법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댁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인지 강화 교실로 손소독제 만들기, 부채 만들기, 똑똑한 신문 읽기 등 다양한 훈련을 가족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도 항상 공부하는 자세 너무 멋지십니다. 세 번째 소식은 양주동 마을정원 조성 추진 소식입니다.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양주동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주민 간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가꿔가는 마을정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마을정원은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황산 어린이공원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이곳에 다양한 꽃과 식물을 심고 텃밭도 만들어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이 삭막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소통하는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정원이 조성되면 주민들이 직접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등 주민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황산 어린이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낡고 활용도가 낮았는데
커뮤니티 정원이 양주동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 같습니다. 양주동 마을 정원 가꾸기 사업 너무 멋집니다. 네 번째 소식은 청년 정책 공모전 청년의 참견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스터디실 등의 설치를 주장한 제안, 대화와 생각이 모이는 곳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6월 26일 남부시장 청년 상인몰 내 남부극장에서 청년의 참견 발표 심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의 참견은 양산시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청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우수상은 꿈떡 제과 탄생 스토리를 바탕으로 청년 상인몰 입점 과정을 소개하며 직업 적성 검사, 청년 인턴제 등을 주장한 박호정 씨가, 장려상은 무려 정장되어 교통, 문화, 교육적, 접근적 향상 방안 등을 제시한 이현지 씨가, 또 장려상은 청년들을 위한 다용도 드림 컨테이너 조성을 제안한 이효성 씨가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청년의 참견. 똑똑한 역할을 해낼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많이 참견해 주어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짝짝짝짝. 다섯 번째 소식은 휴가철 무허가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 소식입니다. 양산시에도 많은 휴양지와 관광지가 있잖아요. 양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무허가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불법 민박 숙박업소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민박, 숙박 영업 행위를 함에도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의 업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230제곱미터의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숙박업소들입니다. 양산시는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불법 민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요즘 유치원 식중독 사건에서 보듯이 여름철 위생관리는 필수적이잖아요. 이렇게 철저히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다음 소식은 경남 최고장인 신청 접수 소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산업 발전과 숙련 기술 향상을 위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최고장인을 공모합니다. 최고장인은 37개 분야 98개 직종 중에서 5명 이내로 선정하며 후보자 접수는 7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도 내 산업 현장 직접 종사자,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 현장 종사자,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 우수자여야 합니다. 최고 장인 선정은 오는 9월부터 심사를 진행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장인에게는 증서, 동판 수여와 함께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총 5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국내 산업 현장 시찰 기회도 부여됩니다. 많은 분들이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소주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본격화 소식입니다. 묽은 발전소 구독자 여러분, 양산에 이름이 특이한 동네가 있어요. 전에 인터넷에 소개되기도 하고 TV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소주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 유명한 소주동 관련 소식입니다. 동부 양산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담당할 소주동 자원봉사 캠프가 지난 6월 23일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습니다.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자리한 캠프는 지역 중심의 자원봉사 거점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물론 지역 사회 문제를 지역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주민형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웅상보건소 소식입니다. 웅상보건지소가 새 칫솔 데이를 행사를 운영하며 3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369 12월 칫솔 교체가 필요한 시민이 해당 월에 보건지소 치과실에 방문하면 1일 1개 한정으로 헌칫솔을 새 칫솔로 교체해 준다는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정말 귀여운 소식이지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노래가 생각나는 소식이네요. 웅상에 사시는 분들은 헌칫솔 들고 웅상보건소로 뛰어가세요. 고고! 다음 소식은 아동학대 예방은 적극적 신고가 최선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 아동을 직접 만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재학대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 양산시가 관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우려 고위험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양육 환경 등을 합동 점검키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아동학대는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가까이에서 관찰하였던 사람이 이상한 징후가 보이는 아동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동 학대 의심 시 112 신고하라는 당부를 간담회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대통령 공약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속 추진 소식입니다. 양산시의회가 양산시 일원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지역 공약인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의생명 연구시설과 대학병원 및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예방 실증 중심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남,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 발표 3년이 지난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양산시의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인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양산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은 민선 7기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라는 소식입니다. 민선 7기가 4년 중 2년의 임기를 마치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7월 1일 변환점을 맞게 됩니다. 양산시 김일권 시장님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지난 2년 동안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철학을 항상 가슴에 담고 시정을 운영해 왔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후반기 시정 구상과 관련해서 후반기 시정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는 물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뱅크 생활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묽은 발전소 구독자 여러분, 7월 양산의 새 소식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7월 8일은 제가 묽은 발전소 채널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준비한 새 소식 2부 어떠셨나요? 항상 묽은 발전소는 양산과 경남, 묽음의 새로운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묽은 발전소를 통해서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얻고 에너지와 힘을 충전받으세요. 그리고 잊으셨다면 나가시기 전 구독 신청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